의정활동보고서 의정24시 인천이 움직인다. 안녕하세요. 조현정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뜻하는 단어 숙명. 17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숙명을 실천해온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보궐선거를 통해 정치계에 입문한 신은호 교육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17년간 지역과 호흡해왔습니다. 그의 하루를 함께 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제 금년에 설계 끝나고 여름방학 정도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최우선 저희 그 목표이고. 네, 지금 여기는 부평고등학교에 와 있는데요. 지금 교장실에서 운영위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100년째 대계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국가 발전의 근본이자 초석이기에 그 무엇보다 현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의원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고요. 유명시를 타고 있는 부평고등학교, 또 학교로 보면 명문고등학교고요. 또 국가대표 축구 선수를 수없이 배출한 그런 국가대표가 많이 배출된 명문고등학교입니다. 미세먼지, 학교 운동장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각별하게 인천과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명문 학교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는데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사실은 그 교육위원장 되면서 우리 부평구에 있는 관내 학교를 거의 다 방문했었는데, 왜냐 그러면 특별히 이제 제가 지역으로 소속되어 있는 학교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다녔습니다. 2016년도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다녔습니다. 그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학교 학습권에 대한 그런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그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사실 방문을 했는데, 지역 그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나 학부모들을 자주 만납니다. 제가 공개적인 토론도 자주 하고요. 2017년도 본예산에 그 거의 다 반영하는 그런 이제 쾌거를 만들어냈는 그 학교의 이제 예산 배정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는 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그동안에 숙제들이 많았었는데 풀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고, 학교 일정이 있으면 특별히 또 잘 부르시더라고요, 지금은요. 현장 경험이 최선의 답이라는 신은호 교육위원장. 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는데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고 말썽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진짜 시급해도 손을 못 대는 게 되게 많아요. 진짜 저희는 이제 이 자리에서 저희 학교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의원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인 줄 알고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특수한 경우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것은 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이면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절차적 과정에 대한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진짜 이게 뭐 몇 년이 돼야지만 이게 시설이 이게 있잖아요. 부평고의 교육과 축구 훈련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민원 청취가 이어졌는데요. 어떤 말을 해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이고, 네네. 그 대한민국 가장 갈등이 심한 곳이 재개발 비대위입니다. 네. 여기 중심에 가서 제가 조정자 역할도 하고 농성 점거하고 있는 것을 제 말에 풀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청에 가시면 그 내용 알지만, 그런 곳을 제가 방문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제가 100%는 다 할 수 없어요, 학교마다. 우리 인천에 지금 523군데인가 학교가 있는데 이 내용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가기는 또 힘들고요, 사실은요.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학교를 온 이유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의원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으면 좋을지 좀 바라는 점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정말 많이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 다음에 학교에서 전하시는 말씀, 이렇게 걸러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부딪혀서 그리고 솔직하게 걸음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뭔지 귀담아 들어주신다면 그걸 또 잘라내지 않고 순수하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신다면 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목소리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8월 달에 7월 달에 공사할 건데 어때? 여기 좋아? 예, 잔디하는 거예요? 전체장. 인터뷰. 교육 현장이야. 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잔디구장으로 딱 설치해 준 예산 다 반영하고 13억. 맞나요? 예. 화이팅! 예. 의원님 지금 부평고등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랑 대담을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잘 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평소에도 이제 그런 토론하고 만나는 것, 직접 방문하는 것을 늘 활동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찾아오는 것보다는 찾아가는 그런 의정 활동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또 충분히 어려운 내용에 대한 것, 학교 내용에 대한 것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에 바로 인접해 있는 학교이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제 아이가 졸업한 모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보다 애정이 있고요. 또 우리 부평을 대표하는 명문고등학교에서 학교의 그 학습권과 또 체육활동에 대한 것이 대한민국의 명문화가 되고 더 일취월장 성장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건가요? 지금 이제 우리 지하철역으로 갈 건데요. 부평 시장역 3번 출구 쪽입니다. 보행약자들의 불편사항을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시 정부를 상대로 예산 배정을 요구했고 어렵게 예결에 들어가서 부위원장으로서의 약 10억 가까운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마치고 착공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입니다. 네, 그러면 부평시장역 3번 출구로 지금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그런데 자전거 타시는 건가요? 예. 저는 평소에 네.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자전거 행복한 지가 17년 됐는데요. 동네에서는 이제 자전거 아저씨라고 소문이 나 있어서 특별한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자전거를 타면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기회가 많고요. 또 주차 걱정 없이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운동도 겸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런 자전거 행보가 굉장히 제게는 익숙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부 엘리베이터 공사가 한창인 부평시장역. 케이블이 예, 안에 예. 다 있었어요. 전화 케이블, 방송 아니 케이블. 이런 저 CCTV 케이블도 있었고 신의원은 지난 2015년 정례회에서 당시 미편성되었던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확보한 후 착공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요. 인근에 있는 여러 단체나 교회 쪽에서도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했으나 이것이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은 굉장히 안타깝고 아쉬운 점이 있는데 제가 시의원 되면서
마지막 심의를 하면서 재평부에 증액 동의를 요구해서 결국 동의를 받고 무엇보다 보행약자들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고 또 지평부에서 그 뜻을 받아들여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노약자와 보행약자들이 통행의 불편을 호소했던 부평시장역 3번 출구. 의정활동의 결과 지난해 9월 착공한 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절박한 그런 시민들의 보행약자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깊이 인식하지 않으면 이런 예정을 갖고 추진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한 지는 이제 한 보름 됐고요. 보름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한 3m 정도에서 나오니까 요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이설했고요. 예, 돌렸고 예. 그 상수도 사업소에다 알아보니까 네. 반드시 공사 기간 내에 완공돼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시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전거 타는 아저씨의 다음 의정활동 장소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안녕하세요. 예. 내 손이 차갑습니다. 자전거 타러 다니는 게 있어요. 여기는 부평 깡시장. 깡시장. 예. 여기는 왜 오셨어요? 이제 우리 소상공인들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지역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고 좋은 상품, 싱싱한 저렴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잘 돼야 지역 경제의 밑거름이 되고 또 선순환 경제의 초석이 돼서 시장은 자주 나옵니다. 또 제가 구현하면서 최초로 전통시장 지원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 인천 대책위 상인 대책위에서 복합 쇼핑몰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 릴레이 농성을 했는데 어젯밤에는 거기 갔다 왔습니다. 별거 없으시죠? 의원님. 오래간만입니다. 어이구, 나 손이 차가워, 내가. 자전거 타고 다녀서. 안녕하세요. 많이 마십시오. 의원님 평소에 여기 깡시장 이용 많이 하세요? 예, 자주 오고요. 많이 파십시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어저께 저녁에 저 가서 나 철야농성했어, 부천. 그럼 우리 여기 상인분들, 사장님들 위해서도 많이 발로 뛰고 계신가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잘 하시고 나도 상인에서 많이 했지만 협조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셔서 너무 좋아. 서민들을 위해서 너무 잘하시는 그런 면이 너무 좋죠. 진짜. 그게 진짜 좋아요. 작년에도 이제 여기 환경 개선하는 사업비로 많이 지원했고요. 금년에도 이제 사실 이 시장이 복합시장입니다. 부평 깡시장, 종합시장, 진흥시장, 자유시장 해서 점포가 한 1000여 개 정도 밀집해 있는 대형 시장인데 주출입구 쪽에 지주 간판이 제대로 설치 안 돼 있어서 찾아오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이제 지주 간판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하도록 협의를 다 끝냈고 잘 이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장이 굉장히 커요, 의원님. 많이 파세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거의 다 알아요. 워낙 많이 돌아다녔어요. 아이 참. 맛있어요. 네, 신은호 의원의 의정활동 모두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부평 제1선거구, 부평 1동, 부평 4동, 부평 5동, 북의 1동, 북의 2동 지역구 출신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신은호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 부평고등학교 또 부평시장역 근처 여러 가지 다녀왔는데요. 소감이 어떠세요? 늘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행복하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고요. 평상적인 활동 상황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또 오늘 우리 촬영팀하고 또 같이 나가서 지역 주민을 만나는 모습은 처음이라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녀오신 후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더 의정활동을 해야겠다 좀 가닥을 잡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늘 지역 주민들의 민의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오늘을 통해서 더욱더 주민들과 밀착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또 불편한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이 정말 시민들이 가슴에 닿도록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다짐을 한번 해봅니다. 약자의 대변자가 되고 싶어서 시의원이 됐다는 신은호 의원. 그의 의정활동과 더 깊은 삶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난 1월에 인천시 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으셨어요.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기업들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일반 근로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활동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 쓰고 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했던 방안과 정책 제안을 제시했고 그들과 늘 소통하면서 애로사항이 뭔지 몸으로 체험하면서 겪었던 그런 부분이 우리 교육청 공무원 노조로부터 감사패를 받게 된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부평시장역도 다녀왔지만 이 교통약자를 위한 의정활동도 많이 하시고 또 그 밖에도 많은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난히 그렇게 약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게 되신 계기가 있나요? 농민의 아들로 태어난 가정 환경이 어려운 곳에서 자란 그런 환경에서 컸습니다. 네.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곳에서 자라서 제가 어렵게 사회활동도 했고 또 공부도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정말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자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서 지방의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사실 제 삶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 원동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버님이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일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런 아픔을 겪고 난 이후에 가정이 굉장히 더 힘들어졌고 또 어쩌면 한편으로는 가장 역할과 또 한편으로는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병합적인 부분을 잘 이렇게 처리해가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겨서 제가 활동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렵지만 그들의 삶을 함께 보듬을 수 있는 과정은 제가 사회활동을 하면서 터득하고 경험하고 현장에서 느꼈던 그런 모든 부분이 바로 그런 관심도를 높이게 된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미천으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활동한 내용이 시의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이 녹록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사실은 고등학교 입학했지만 학비 문제 때문에 정규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요. 또 사회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배움에 대한 간절한 또 마음이 있어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교도 졸업했고요. 지금 이제 또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사회복지학 마지막 육학점을 받으면 졸업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요. 사실은 제 삶이 제가 이제 17년 정도 봉사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그런 삶 속에서 얻어지는
그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저를 이런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의 삶이 저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늘 의정 활동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그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가서지 않으면 시민들의 그런 그 목소리, 그 다음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실제로 그런 체험의 길을 걸어왔고 제 삶이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어려운 부분, 애로사항 있는 부분, 또 서민들의 고충을 현장을 통해서 줄줄이 엮어나가온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시민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체험하고 경험했던 당사자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의원 활동하시기 전에는 구의원으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 시절에는 어떠셨나요? 그 98년도에 사실은 그 당선됐던 분이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 때문에 조사를 받다가 착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기가 돼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정당에 공천을 받던 그런 관계는 아니고 6명이 출마하는데 이번만큼은 제가 시민들의 어떤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삶의 현장에서 터득했던 그런 내용을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대변하는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열정 때문에 사실 도전한 계기가 되었는데 그 굉장히 근소한 차, 17표의 표차로 사실 당선됐습니다. 6명이 출마해서요. 예, 그럼 더 나아가서 시의원으로서의 의원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제 뭐 더 다른 꿈은 없고요. 제가 생활해 왔던 그런 삶의 패턴이 우리 그 대한민국의 또 인천시의 부평구의 서민과 약자 취약계층을 대변하는 진정한 징검다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늘 평소의 철학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기간도 정말 시민의 그런 목소리로 시민의 다가서는 진정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무리 힘든 역경이 닥쳐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신은호 시의원. 앞으로도 더 많은 약자들의 그런 등불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끝으로 신은호 의원의 영상편지 띄워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 시민들이 계셨기에 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지방의회를 새롭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고요. 사회활동하면서 늘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늘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 주시고, 제가 17년 동안 활동했던 봉사활동도 제 의정활동의 한 축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빛과 그림자 그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